안녕하세요. 인트로 김실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0편과 마찬가지로 이미 관련 동영상이 있지만 3D 도면을 보면서 단열재가 부착될 위치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미리 보기를 하면 이와 같습니다. 외부와 직접 맞닿는 외벽에 부착하는 최소 100mm 두께의 단열재는 짙은 핑크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외벽과 만나는 내벽과 천장에 부착하는 30mm 두께의 결로 방지 단열재는 연한 핑크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앞선 사시 영상에서 이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베란다를 외부처럼 사용할 때 부착되는 단열재의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베란다에는 단열재를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뒷베란다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까요? 베란다를 외부처럼 사용하면 베란다의 모든 벽은 외부 벽이 됩니다. 따라서 베란다와 맞닿는 방의 벽도 외부 벽이 되기 때문에 방안 벽면에는 최소 100mm의 단열재를 부착해야 합니다. 당연히 왼쪽의 외부 벽에도 100mm 이상의 단열재를 부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 벽과 만나는 내부 벽에는 양쪽 모두 30mm 두께의 결로 방지 단열재를 부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벽과 만나는 천장에도 결로 방지 단열재를 부착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시공이 됩니다. 주방도 동일하게 시공하면 됩니다. 외부와 바로 맞닿는 방의 외부 벽도 동일하게 시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방에는 창고가 있습니다. 문을 달아서 옷장처럼 사용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에도 단열재를 모두 부착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에는 문짝을 설치 못하겠죠. 단열재가 너무 두꺼워서. 그런데 나중에 다른 영상에도 별도로 설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외부와 맞닿는 벽의 창고에는 문을 달고 짐을 벽에 딱 붙여서 보관하면 단열 공사를 하더라도 결로와 곰팡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는 붙박이장이나 커튼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표면 열 전달 저항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자세한 영상은 더보기란에 걸어둔 패시브 협회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관에도 동일하게 시공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관에는 보통 신발장을 설치하는데요. 이때 내부 벽면에 부착한 결로 방지 단열재가 문제가 됩니다. 결로 방지 단열재가 튀어나와 있어서 설치 자체가 번거롭기도 하지만 결로 방지 단열재 앞에 설치하면 신발장 뒷면에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로 방지 단열재 옆 바로 이 자리에만 신발장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글쎄요, 이렇게 설치해도 괜찮다고 말할 집주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붙박이장은 실내 벽면에만 설치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외부 벽면에 붙박이장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표면 열 전달 저항 때문에 붙박이장 뒤편에 결로와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외부 벽과 만나는 실내 벽면에 붙박이장을 설치할 때는 외부 벽면과 같은 이유로 결로 방지 단열재 앞에 설치하면 안 되고 그 부분만큼 비워두고 그 옆에서부터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신발장처럼 납득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250mm 이상의 단열재를 부착하면 외부 벽에 붙박이장을 설치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네요. 앞 베란다와 맞닿는 방이나 거실도 동일하게 시공하면 됩니다. 그리고 표면 열 전달 저항과 습도 등의 이유로 베란다에 창고장을 설치하면 결로와 곰팡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꼭 창고장을 사용하고 싶다면 장이 아닌 선반을 설치하시고요. 창고 내부의 공기가
환기될 수 있는 틈도 만들고요. 물건을 창고 벽에 기대어서 보관하지 않으면 결로나 곰팡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습기는 기본적으로 제거를 해야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단열 공사를 해도 습기 관리를 해도 생기는 곰팡이와 결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